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술만의 사랑의 예솔입니다. 오늘 제가 책 읽기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어서 저희 집에 있는 타로 입문서를 갖고 와봤는데요.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들으시면서 주무시면은 아주 좋은 꿈을 꾸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캐모마일 차예요. 색깔이 보이시나요? 네, 꽃차예요. 마시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인데 한번 발음이 꼬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따라하며 쉽게 배우는 타로 입문서 칼라 개정판. 제1장 타로 카드란 무엇인가? 처음으로 타로를 손에 넣은 독자 여러분이라면 뭐가 뭔지 난해하여 친숙해지기 어렵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 너무나 쉬워서 타로를 전혀 다루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점치는 것에 매료될 것이다. 게다가 타로는 놀랄 정도로 적중률이 높고 세계 각지에 타로 점술사가 있어 점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타로는 별점과 함께 세계적인 붐을 일으켜 대단히 애호되어 타로 점술사도 속출하고 있다. 우드스톡 같은 미국의 학원 도시에서는 학생이 거리에서 점치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국내에서도 대학 부근의 찻집에 점치는 세미 프로적인 타로 점술사도 많이 보인다. 조금만 마스터하면 독자 여러분도 프로 점술사처럼 친구나 지인에게 점쳐주는 것은 물론 교실이나 자주 가는 찻집, 시내가 같은 모임 장소에서 점으로 화제를 모으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여러분의 자신이 점치는 것도 가능하다. 행방 연인의 진짜 기분, 장래의 진로, 병이 나을 것인가, 친구와의 사이 등 어떤 테마로도 점칠 수 있고 막연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타로가 과거의 사건도 떠올라와서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건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럼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여행 시간이 준비가 되었다면 타로의 세계로 초대해야겠다. 출발! 타로의 역사. 타로 카드가 어디서 언제 만들어졌는가는 정확하지 않다. 14세기 이탈리아에서 타로코라 불리는 게임용으로 출연했던 카드가 타로로 판명된 최초의 카드이다. 비스콘디 스포르자 판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으로 이탈리아의 추기경 아스카니오 마리아 스포르자, 그와 어머니 비앙카 비스콘디 스포르자가 소유하고 있던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타로 카드와 거의 동일하다. 파리의 국립도서관의 기록보관서에는 14세기 후반의 프랑스 샤를 위한 손으로 그려졌다고 전해지는 17장의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가 소장되어 있다. 이것은 화가 자크낭 그랑고나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다. 15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이탈리아의 타로는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서 프랑스에 들어가 꽃을 피웠다. 많은 화공에 의해 만들어져 게임용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카드는 오늘날에도 마르세유판이라 해서 널리 세계 각지에 널리 사랑받고 있다. 곧이어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독일 등지에서도 타로 게임이 보급되어 각지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게임용으로 사용되어 온 타로 점치는데 사용된 것은 18세기 파리의 가발 만드는 직인 아레테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뒤집어 지어내 점술사 에틸라라고
하고 손님을 받아 인기를 모았다. 거기에 독창적인 타로를 고안하고 해설서도 썼다. 그 카드는 에틸라의 타로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프랑스에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다. 아름답고 인기 높은 타로이다. 19세기 초기에는 르노만 여사가 점술사로서 프랑스 궁정에 극구 찬양되어 카드점에 붐을 일으키는 공헌을 했다. 그녀는 타로점에 만족하지 않고 르노르만이라고 불리는 종류의 점카드를 고안해냈고 이것은 현재도 만들어져 세계 각지에 사랑받고 있다. 타로를 잘못 쓰면 저주를 받는다던데. 타로 카드는 서양의 점치는 도구이다. 신내림을 받지 않아도 직관력이 뛰어나지 않는 사람이 쉽게 점을 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간혹 타로를 잘못 쓰면 저주를 받는다거나 타로가 주인을 알아보고 삐진다거나 타로를 하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등 수많은 오해를 받게 된다. 이는 점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타로에 개입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타로 카드는 단지 종이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우리는 그 그림을 숫자, 색깔, 상징 등으로 풀이하는 것뿐이다. 점을 치는 행위 자체가 카드를 뽑는 과정이 무의식이나 직관과 관련이 되어 있기는 하나 매개체 정도로 보아야지. 너무 맹신하는 거거나 신격화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정도로 이는 근래 타로 카드가 대중 매체에 소개되어 보편화되면서 타로를 사용하는 연령이 예전에 비해 낮아짐에 따라 타로의 본래 성향과는 다르게 신격화, 인격화되어 극단적으로 왜곡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적당한 정도의 인격화, 동기부여가 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 어느 것이나 지나친 것은 아니하면 못하다고 했다. 타로는 단지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점술 도구이며 과거와 미래의 일을 맞추어 보고의 선택의 기로에서 도움을 받거나 조언을 얻는 정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 타로를 이용해서 저주를 걸었다면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신성한 타로 카드를 정화시키는 방법은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타로는 정확하지 않다. 이름과 생년월일시로 보는 사주팔자나 손금, 별자리 운세 등은 언제 어디서 보아도 거의 비슷한 풀이가 되지만 타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똑같은 카드를 보고 같은 상황에서 풀이를 하더라도 점치는 사람에 따라서 최종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타로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지적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는 첫 번째로 리딩 방법에 따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타로를 읽는 것은 리딩이라고 하며 리딩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이미지를 보고 읽어내는 이미지 리딩과 매뉴얼을 참고하여 해석하는 매뉴얼 리딩이 있는데 그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본래 타로에는 기본적인 구조, 메이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는 78장 원리와 있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은 매뉴얼에 잘 나타난다. 따라서 직관이 좋다고 해서 매뉴얼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이미지만 보고 해석하면 모호한 해석을 낼 수 있다. 최근 길거리에 타로를 전 볼 수 있는 곳, 타로 전용 카페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기존에 사주나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유병세를 따라서 무작정 타로 카드를 시작하시려 한다. 물론 정식으로 타로를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 있다면 눈썹이 언변으로 얼렁뚱땅 넘기려는 분들도 있다. 따라서 타로의 근본인 점점 사라지고 타로 점은 정확하지 않다. 타로는 점치는 사람 마음이라는 식의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실제로 타로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만 사용하면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의 정확하다고들 한다.
뿐만 아니라 주역이나 점성학, 수비학과 함께 응용이 가능하여 더욱 자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풀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름 아닌 집중력이다. 타로점에서는 잠재의식 속에 해답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전보는 사람의 집중력에 의해 결과가 커다란 오차가 생기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카드에 온 신경을 집중시켜 해석해야 한다. 만약 주변이 산만하거나 완전 초보자가 점을 치는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살펴본과 같이 타로카드는 점을 치는 도구일 뿐이다. 부디 점에 대한 신비주의 성향과 타로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사실로 인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물론 타로점의 결과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게 사용한다면 그 결과는 다를 것이다. 이 서적과 함께 타로를 시작하는 분이라면 그러한 타로의 신성함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공부하여 조언자, 안내자 역할을 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걸 봤을 때는요, 진짜 타로 카드를 배우는 사람에 의한 서적인 것 같아요. 잘못 가져온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첫 번째 미션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내네요. 아무튼 여기서 더 얘기하면 왠지 고소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려서 여러분의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좋아하시는 책이나 아니면 제 목소리에 어울릴 만한 책 같은 게 있다고 고려하신 분들은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책까지 준비해가지고 좀 오래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좀 무리수였던 것 같기도 하고 처음이니까 일단은 연습을 많이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 영상 찍는데 한 클립 찍을 때마다 실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 입을 풀면서 찍었던 그런 저의 모습, 그래도 제 목소리가 많이 듣기 안 좋을 정도였으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가 들었을 때도 거북한 정도는 아닌 거 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좋은 꿈 꾸시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 맞으세요. 안녕. 뿅.